나한테 웃어줬는데 그린라이트야? 금지. 깔끔하게 포기하시라고 사실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내가 한 사람 마음에 들자고 굳이 뭐 식이나 관리해야 하나? 수근수근 하는 그 시나리오를 생각해보자고요. 안녕하세요, 진리입니다. 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회사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연애 가능할까요? 말이라도 걸어보고 싶어서 계속 참다가 메신저를 보내 조금 대화했는데 상대방은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지 눈치껏 그만둬야 할지. 자, 어려운 길, 사약길 갑니다. 회사 동료라는 거에서 이미 조금 어려워요. 근데 그게 이제 당연히 상관이 있지만 그건 후폭풍이 주된 내용이니까 일단 배제를 하고 이제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다가간다. 그냥 이렇게 생각할게요. 너무 어두워. 세상이 너무 어두워.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이라도 걸어보고 싶었다. 말을 걸 만한 계기를 일부러 만들지 않으면 대화를 할 수 없는 사이라는 거잖아요. 뭐 외모를 보고 반하셨나? 아니면 그분의 평판이 좋으신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무튼 큰 뭔가 이렇게 교류가 없이 좋아하시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제일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관계의 진전 과정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회사 동료라고 생각을 하면 또는 뭐 어떤 집단에서 모였어요. 그러면 모르는 사이, 아는 사이, 다른 사람들을 껴서 식사를 하는 게 크게 이상하지 않은 사이, 그리고 종종 만나서 식사나 커피 타임을 할 수 있는 사이. 뭐 여기까지가 보통의 이제 관계인 것 같고 이제 여기에서 좀 더 가까워지면 둘이서 만나도 이상하지 않은 사이가 되고 뭐 썸을 타고 연애를 하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메신저를 보내서 시도하신 거는 시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뭐 어떡하겠어요. 방법이 없는데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부러 계기를 만들지 않으면 대화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굿트라이. 물론 티가 나겠죠. 이 사람 나 별로 본 적도 없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이런 메신저를 걸까? 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명심해야 될 게 속도를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일은 상대방의 입장과 반응을 신경을 써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는 상대가 알 바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의 목표가 뭐예요? 그 사람이랑 대화를 나눠보는 거. 결과적으로는 좋은 관계로 발전하는 거.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마음에 당연히 이 과정이 마음에 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상대가 부담을 느껴요. 좀 나 부담스러운데? 라는 생각이 들면 다른 좋은 부분이 다 가려지거든요. 내가 좋은 사람이고 내가 막 상냥하고 다정하고 그런 사람이어도 그런 게 잘 안 보이고 이 사람 왜 이렇게 나한테 부담스럽게 하지? 그 마음에 가려서 다른 것들이 다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템포를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아야 돼요. 참아. 상대보다 딱 한 발 정도 앞서가지고 혹시 따라오겠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혹시 상대가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나는 보수적으로 그걸 해석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호감 있는 행동이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달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면 막 그래 그 사람이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야야야 너 지금 장난해? 이미 썸 타고 있네 라는 반응이 나오는 행동이 있는가 하면 글쎄 이건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저럴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 그 과대 해석 금지. 내가 좋은 대로 해석하는 거 금지. 나한테 웃어줬는데 그린라이트야? 금지. 깔끔하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관계의 과정에서 딱 한 스텝 또는 반 스텝만 앞서 나가서 혹시 따라오시겠어요?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내 매력을 내가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착한 게 매력일 수도 있고 잘생긴 거, 예쁜 거가 매력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무슨 행동으로부터 그런 것들이 잘 보이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물론 안다고 해서 그 행동을 이성 앞에서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대놓고 그런 거는 하지 마시고 그걸 인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은근히 그런 행동들을 내가 더 자주 취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난 정말 긍정적인 게 매력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랑 있을 때도 난 긍정적인 사람이지 하고 긍정성을 더 내비치게 되고 그런 행동이 은근히 자주 나오게 되면서 또 자신감이 드러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단점을 생각하기보다는 장점을 생각하는 쪽으로 그걸 더 살리는 쪽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건 세 번째인데요. 그 전에 좀 더 이제 여기에 사연을 짚고 가자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신저를 보내서 대화를 했다? 이런 시도를 하신 거는 좋다.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좋았다. 근데 상대방의 반응이 미적지근하거나 짧은 대화만 하고 끝난 것 같죠. 그래서 반응이 안 좋았다면 깔끔하게 포기하시라고 사실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 나 이 사람
너무 좋다. 매일매일 이 사람 때문에 지금 회사를 가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다른 계기를 기다리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 계기를 어떻게 만드느냐. 진짜 상대방에게 마음이 있고 내가 그걸 위해서 뭔가 노력을 더 할 생각이 있다. 그 정도의 의지가 있다. 그 의지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신다면 저는 세 번째로 평판 관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렇게 교류가 없는 상태면 어차피 모든 과정이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메신저를 하신 게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거 밥 한 번 먹을 수... 너무 아저씨 같았나? 밥 한 번 먹을까요? 이렇게 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평판 관리라고 생각해요. 나 너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원래 좋은 사람인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 단번에 들죠. 내가 한 사람 마음에 들자고 굳이 뭐 평판식이나 관리해야 하나? 그러면 저는 포기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너무 돌아가는 길 같아? 그러면은 그냥 그거는 둘 중 하나예요. 저 호감 있습니다. 식사 한번 하시죠. 하고 직구 깔끔하게 날리고 뭐 그 후엔 알아서 하시고 아니면 마음을 접으시든지 내 마음이 거기까지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평판 관리는 어차피 전반적으로 회사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결코 손해볼 일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기회를 생각하더라도 평판 관리는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평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인사를 잘하세요. 그 상대방뿐만 아니라 회사의 모든 사람들한테 인사를 잘 하세요.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효과가 다를 수 있는데 회사가 여러 층이고 같은 소속이 아니면 이쪽에서의 평판이 또 그쪽까지 흘러가긴 힘들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회사 인원이 적거나 한 층 안에서 모든 이제 구성원들이 있다. 그러면 평판 관리가 의미가 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게 회사를 다니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수근수근이란 말이에요. 보통의 사람들이 연예인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가십거리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는 것처럼 그냥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근수근 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게 좋은 면모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오며 가며 보일 수 있는 모습들에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소문이 나야 하니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일을 잘하는 것도 필요하고 다른 면모를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쉽고 기초적인 거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인사를 잘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외모 관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수근수근하는 그 시나리오를 생각해보자고요. 누구누구씨 인사성도 밝고 되게 사람 괜찮아 보이지 않아? 누구누구씨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그런 걸 노리는 거죠. 적어도 마음에 든다는 그 상대방을 마주할 때는 꼭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하세요. 눈을 마주치면 자신감이 있어 보이거든요. 자신감 있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어느 세월에 그 정도 평판을 쌓아서 어느 세월에 그 사람 귀에 그런 얘기가 들어가게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직접 부딪히고 당신 마음 그거 아니에요? 그럼 전 물러날게요. 이렇게 하실 거 아니면 그런 간접적인 방법을 시도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 막 다른 사람들한테 폐악질을 부리는데 나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그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상대방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기회가 생기니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뭐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김에 식사를 한번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이야기할까요? 이런 게 되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설령 그런 기회들이 생긴다고 해도 절대 부담스럽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하자. 거기에 집중을 하시고요. 그때도 친절하고 유능한 이미지를 잘 보여주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뭔가 대화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나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고 그런 과정을 거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이게 회사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좀 조심스럽긴 해요. 학교를 다니면 차라리 낫죠. 동아리를 한다? 동호회를 한다? 차라리 괜찮아요. 왜냐면 동호회 안 나가면 되지. 학교? 뭐 조금 있다가 졸업할 건데 뭐 같은 수업 듣는 것도 아니고. 근데 회사는 오며 가며 마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질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혹시라도 마음을 내비치더라도 이제 상대가 부담을 안 느끼게 말을 잘 이제 장치를 걸어두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 나도 나의 회사 생활도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내비쳤다가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혹시 뭔가 더 마주칠 일이 생긴다거나 자연스럽게 대화할 계기 같은 게 있다면 더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런 거를 뭐 만들 수 있을까?
그 정도 기획자가 될 수 있을까? 또 혹시 뭐 가능하다 하시면 안 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요약을 하자면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다가갈 때는 첫 번째, 상대와 속도를 맞춰라. 두 번째, 나의 매력을 파악을 해라. 그리고 세 번째, 평판 관리를 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다른 고민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연애 고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참 인생은 고민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 고민을 잘 정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어요. 저는 사랑이 진짜 인생에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사랑을 하시는데 저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연애 댓글 달아주신 거를 빨리 이제 응답을 해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뒀으니 또 다음 연애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딸랑딸랑. 이거 써서 조금 용기 생긴 건가? 감사합니다.